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어제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8천 건으로 시장 예상이었던 26만 건보다는 조금 높았지만 팬데믹 이후로는 가장 낮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이면서 S&P와 나스닥이 종가상으로는 최고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경기가 탄탄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를 다시 한번 보여준 거고요. 과연 내일 나스닥이 역사상 최초로 종가상 16,000스닥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향후 수일 내에 다음 연준 의장 후보가 발표될 것이란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까지 시장은 제롬 파월 의장이 그대로 연임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새롭게 라엘 브레이너드가 의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파월보다도 오히려 브레이너드가 더 비둘기파적인, 그러니까 통화정책에 더 관대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 브레이너드가 새로운 의장이 된다면 연준의 통화정책이 향후 조금 더 완화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시장은 변화를 싫어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둘 중 누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엔비디아가 어제 실적 발표 후에 애프터마켓에서도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결국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장중 한때 10% 넘게 상승했지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8.25% 상승한 316달러로 마무리했는데요. 엔비디아는 현재 정말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 중이죠. 미국 기업 중 시가총액 7위에까지 올랐고요. TSMC를 제치고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1위입니다. 물론 TSMC와는 사업 분야는 전혀 다르고요.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은 몇 차례 계기가 있었죠. 우선 주식 분할 이슈를 통해 무려 1년간이나 횡보를 지속하면서 횡보디아라고 조롱받던 길었던 박스권을 강하게 깨트리고 상승했던 게 모멘텀의 시작이었고, 이후로 반도체 수요 급증에 대한 전망으로 반도체 섹터 전반에 강한 상승과 함께 2차 상승을 시작했고, 2차 상승 시기에 때맞춰 메타버스 붐이 일면서 메타버스 수혜주 중 하나인 엔비디아의 주가는 날개를 얻어서 300달러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 최근 급격한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과 실적 발표에 대한 리스크 줄이기 움직임으로 인해서 약간의 조정이 나왔는데요.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오늘 다시 8% 넘게 상승한 것입니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까지 더 상승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다만 향후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가 여전히 수긍 가능한 레벨의 주가인지는 확실하게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투자를 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애플이 2025년까지 애플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오늘 애플 주가가 3% 가까이 상승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덕분에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다시 시가총액 1위의 왕자를 되찾았고요. 하지만 애플은 애플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코멘트를 하지 않았고, 또 시장에서도 애플이 정말로 애플카를 만드는 것인지, 또 나온다면 언제 나올 것인지, 또 어느 정도 가격대의 라인업으로 제품이 나올 것인지 밝혀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애플이 정식으로 발표할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애플카에 대해서 애플카는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고 다만 시기의 문제일 뿐이고, 만약 나오게 된다면 주당 30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애플의 시가총액을 생각했을 때 주당 30달러라고 하면 거의 5천억 달러의 가치죠. 테슬라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건데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오늘 애플카 뉴스가 신고가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은 맞지만 최근 애플 주가 자체는 이 뉴스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애플이 하고 있는 원래 주력 사업에 대한 전망이 좋기 때문이지 몇 년 후에나 나올지 아니면 나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애플카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기업 가치에 대한 전망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건 애플뿐만이 아니죠. 다른 빅테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도 오늘 4% 넘게 상승을 했고요. 뉴스에서는 아마존이 골드만삭스에서 픽한 2022년 최고의 주식으로 뽑혔다든지, 스타벅스와 협업해서 아마존 고해의 기술을 사용한 픽업 스토어를 연다든지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고 있는데 말 그대로 결과에 원인을 끼워 맞춘 거에 불과하고요. 그냥 꾸준히 상승하는 기업 가치에 의해
주가가 들려 올려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마존은 지난 7월 실적 발표 당시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크게 한번 하락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을 잘 유지하면서 실적 전망이 계속 올라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향후 실적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어느 정도 불식시켜주는 데 성공을 했고, 막연히 어떤 호재 한두 개로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실적 전망이 꾸준히 개선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업 가치에 의해 주가가 자연히 떠오르고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도 마찬가지죠. 어떤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꾸준한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다른 주식, 특히 다른 빅테크 대비해서도 변동성이 크지 않고 대단히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주가가 아름답게 우상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은 단기간에 크게 상승하는 유행주를 좋아하지만 사실 투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웬만한 개미 투자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기업에 돈을 묻어두고 오랜 기간 잊고 사는 게 사실 돈을 버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네, 테슬라는 어제 일론 머스크의 매도가 없었고 오늘도 아직까지 추가적인 매도를 했다는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본인이나 테슬라 측으로부터 어떤 발표도 없기 때문에 이게 여전히 일시적인 매도 중단인지 완전한 매도 종료인지는 불명확하긴 한데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의 매도가 중단된 모습을 보이면서 테슬라는 장중 한때 $1,100를 넘는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애플카 소식 때문인지 아닌지는 불명확하지만 애프터마켓까지 포함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전반적으로 약세로 돌아선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런 주가와는 상관없이 애널리스트의 평가는 계속해서 상승 중이죠. 최근 여러 차례 여러 기관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오늘은 드디어 웨드부시에서 또다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기본 $1,100의 목표 주가를 $1,400로 상향했고 불 케이스는 $1,800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웨드부시는 목표 주가 상향의 이유로 현재 중국의 테슬라의 생산량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꼽았고요. 중국에 대한 판매 이익이 내년 테슬라 가치에서 주당 $400의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현재 전기차 업계를 괴롭히는 반도체 부족의 이슈가 남아있지만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 여전히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매도를 완전히 끝냈다고 발표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당분간 또다시 변동성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고요. 매수를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은 특정 타이밍에 몰빵을 하기보다는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를 하는 게 여전히 가장 안전한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